좋아요, 구독. 자, 일단은 세 번의 그 0.75% 그죠? 자이언트 스텝 역대급이죠. 그렇게 세 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플레이션 숫자가 도저히 개선점이 없어 보이느냐? 그 원인은 자, 일단 우리가 모기지 금리 이제 주거 비용에서 우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10월 중순 모기지 금리가 현재 0.92%입니다.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지금 상당한 높은 금리예요. 거의 7%대에 육박을 하죠. 그죠? 그래서 2002년 이후 가장 최고치입니다. 2001년, 2002년 닷컴 버블 있죠. 오히려 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도 상당히 높은 어떤 금리를 지금 보이고 있다. 자, 이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? 일단 인플레 숫자가 전혀 개선점이 없다. 1차 지금 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여태까지 9월 말부터 PC부터 그죠? 그다음에 CPI 또 PPI 다음 주에 또 PCE 발표를 또 남겨놓고 있어요. 그죠? 자, 정말 그 인플레이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봤을 때, 그죠? 자, 11월 2일 날 어떻습니까? 이제 또 FMC 회의가 있어요, 그죠? 뭐 여러 가지 뭐 패드 워치 여러 가지 여론상에서 일단 0.75를 가겠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 지금 된 것 같아요. 자, 그럼 벌써 4%예요, 그죠? 현재 6.92, 약 7%인데, 자, 11월에 또 발표가 된다면 7%대는 훌쩍 넘기겠죠. 그렇게 된다면 어떡해요?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을 좀 던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CPI가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세 번의 저희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으면서도 안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착시 현상이 좀 생겼던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. 자, 한 130달러까지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가 그죠? 한 8월 정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76달러까지 9월 달에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한번 보여줬어요. 그죠? 자, 결국엔 뭐냐면 자, 페드 연준이 강도 있는 세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어떤 숫자들 개선이 안 된 거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.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하는데 결론 유가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버블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. 또 거기다 또 저번 달 말에 CPI 이제 또 회양 마스터님이 이제 뭐 세분화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. 자, 거기서 에너지만 좀 하락을 했고, 뭐 주거비라든지 서비스들, 그죠? 여러 가지들이 상당폭 올랐어요. 여기서 이제 또 가장 봐야 될 게 또 저 임대료 있죠, 임대료, 그죠? 이것도 82년 이후 가장 최대치로 지금 7.2% 급등을 한 거고, 여기서도 설명을 좀 안 드렸지만은 지금 렌트카 비용도 상당히 지금 뭐 7.2% 정도 급등한 상태예요. 서비스, 그 다음에 의료들, 여러 가지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물가가 전혀 잡히지 않는 연준의 노력에 세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줬다. 그렇게 얘기를 좀 첫 번째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. 자, 기대 인플레이션. 저번 주에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어요. 이게 또 좀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님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상당히 어떻게 해요? 예의주시하게 바라보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뭐 왼쪽에 있는 화면이 1년, 오른쪽에 있는 5년인데 이것도 상당폭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. 그죠? 거의 이제 7월 달에 근접하는 그 정도의 지금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5년 같은 8월 달, 그죠? 7, 8월 달에 거의 근접하는 똑같은 숫자가 나왔죠.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자, 이게 과연 금리를 이렇게 이 0.7을 올린 것도 작게 올린 게 아니에요. 작게 올린 게 아닌데 상당폭 올린 거죠. 이렇게 세 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향후 1년은 둘째 치더라도 향후 5년간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더 안 좋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번에 이제 파월이 이제 잭슨홀 밀트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1970년, 80년대를 답습하지 않겠다.
그런 얘기 이제 매번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고 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이번에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. 11월 2일 날 이제 이번에 이제 많은 연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엔 강도적인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숫자들이 전혀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여기가 조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. 뭐냐면 자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. 자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? 아까 뭐 첫 장에 말씀드렸듯이 모기지론 금리가 너무나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서민 경제에 상당한 타격으로 올 수 있다는 것도 연준이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참 양날의 칼이죠. 올리자니 경기 침체가 야기가 될 것 같고 또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상당 기간 필요하고 과거 석유 파동 시대로 돌아갈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고민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11월 2일 날 0.75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전혀 이 숫자들 인플레이션 관련 숫자들은 변동폭이 없지 않을까. 그건 고로 뭐냐면 자 일단 미 증시 그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죠. 그래서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. 일단 11월, 12월 어떤 금리는 무조건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증시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. 뭐 좀 이따 이제 나스닥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겠지만, 자 일단은 S&P하고 나스닥이 그죠? 얼마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이제 어제 오늘 단기적인 랠리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과연 다시 어떤 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.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 그리고 아까들 어떤 금리들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면 향후 상반으로 가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겠다.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좋아요, 구독.